거울은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보여주지만 행동까지는 비추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이 행동들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한 조언입니다. 젊은 사람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세대 간 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젊은이를 보고 젊은 사람이 밥을 혼자 먹으면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조언은 대부분 요청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원하지 않는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먹이려는 것과 같은 셈이죠. 두 번째는 무절제한 신체 접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나 편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대중교통에서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거나 처음 만난 사람의 손을 잡고 끌거나 젊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직원의 팔을 잡고 우리 손주만 한데 라며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행동도 문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등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공공예절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음식점에서의 과도한 요구입니다. 반찬 좀 더 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적게 주나 등의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 더 주셔야지 라며 당당히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음식점들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무료 반찬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당연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흥정과 할인 요구입니다. 시장이나 상점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나이가 많으니 좀 깎아줘야지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심지어 이미 정해진 가격의 상품에도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1,000원짜리 팔을 사면서도 200원을 깎으려 하시네요 라는 한 상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깎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습관은 결국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더구나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흥정은 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아끼려다 오히려 우리의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대한 지나친 간섭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이웃의 육아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등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거나 층간소음을 두고 과도하게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나이 든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하거나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주문한 커피가 너무 뜨겁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커피는 처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원을 질책했죠. 하지만 그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오히려 그 어르신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웃들은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손주들조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결코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갑자기 끊기거나 눈빛이 불편해 보인다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나 행동을 영상으로 보고 놀라워합니다. 내가 저렇게 큰 소리로 말했나? 표정이 저렇게 험했나? 하고 말이죠. 개선의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반찬 좀 더 주세요 라는 말 대신 반찬 추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나 보내라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식당에 들어갈 때는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고 음식을 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 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자리 안 양보하나 라는 생각 대신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가 오가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통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화가 필요하다면 조용한 곳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 젊고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기 쉬운 사고방식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할 때 타인에 대한 배려도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 드는 대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해보세요.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이웃에게 최신 트렌드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말 대신 수고하십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미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노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